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이호선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오지는 않으셨나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단순한 동작조차 고통스러워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에 이제 내 인생도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9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주말이면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길 정도로 활력이 넘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박사님, 혹시 산에서 캐온 특별한 약초라도 드십니까? 아니면 아주 비싼 영양제를 드시나요? 일반인은 따라하기 힘든 복잡한 운동법이 있는 건가요? 제 대답은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하고 살아온 신체 내부, 딱 네 군데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70대, 80대가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둘씩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 든 노인이니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없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받아들이고 젊은 시절 즐기던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내 몸으로는 무리하라며 포기합니다. 가끔은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에 과연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기도 하죠. 그 처절한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엄청난 공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91세인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 의료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 볼까요? 인체에 숨겨진 스위치를 켜라. 우리 인체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거짓말처럼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철처럼 강화되며 에너지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겨우 그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씻고 닦는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그리고 신경계가 집중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네 부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희끗희끗한 백발, 욱신거리는 관절통을 나이 들면 찾아오는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단언컨대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네 가지 부위 관리법,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의 심장, 발을 살려라.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고맙고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박상철 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건조한 피부는 가뭄 논바닥처럼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붉게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샤워할 때 물로 씻기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천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몸속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죠.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놀라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직접 매일 실천하는 발 관리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푹 담그세요. 물 온도는 처음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무서운 속도로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굵은 소금을 넣도록 권합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켜켜이 쌓인 피로가 눈 녹듯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 하나로 20년간 고생하던 지독한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이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깨울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반드시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에 움푹 파인 발볼 부분, 즉 용천혈 부근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서 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그 염증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드라이기에 찬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목숨 걸고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뼈까지 파고들어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했다면 그런 끔찍한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챙기세요. 노년기에는 피부가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바디로션이나 전용 풋크림을 발라 발을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노년층의 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집 안에서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상철님은 이 네 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정말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박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나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가장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면역의 관문 겨드랑이를 해독하라.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저 땀 차는 곳 정도로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우리 몸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히 냄새나고 땀이 나는 귀찮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단언컨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독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이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 너무 우울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샘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 면역 체계의 핵심 사령부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용감한 백혈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가 든 더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억지로 땀샘을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비상구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꽉 막으면 갈 곳 잃은 독소가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향이 진한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스러운 피부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60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고집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거품을 낸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아주 부드럽게 닦으세요.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방어 기제가 발동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진정 효과가 있는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보습력이 좋은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해 세균 번식을 막으세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뜨거운 바람 말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털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지긋지긋한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더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독한 화학 성분이 든 더드란트는 제발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강제로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방암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는 확실하게 잡으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숨 쉬도록 해주죠.
또 다른 팁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화장솜에 묻혀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시큼한 냄새는 금방 날아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약산성으로 맞춰주어 세균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아침 두 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을 뚫어주세요.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침튀기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딱 두 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꽉 막힌 림프의 고속도로를 뚫어주어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오목한 부분을 가볍게 주먹 쥐고 톡톡 치거나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안쪽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찬바람 부는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한 알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자연 해독 시스템의 최전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에 있어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활력의 원천, 허벅지, 안쪽을 깨워라.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허벅지 안쪽, 즉 서해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허벅지 안쪽 가장 깊숙한 곳, 사타구니에 손을 대보세요. 콩닥콩닥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가장 굵은 혈관과 수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전신 혈액 순환에 직결된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저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박사님, 밤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정맥류 수술도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다 못해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순환이 안 되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보다 약간 높았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서해부 림프절 등 우리 몸 하체의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노폐물이 쌓여 다리 부종, 하지정맥류, 심지어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 경락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하체에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심각한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남성의 경우 전립선, 여성의 경우 자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자극 없이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대충 씻거나 비누 거품만 묻히고 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은 땀과 노폐물이 가장 많이 끼는 곳입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 거품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예민한 점막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긴 막대에 부드러운 스펀지나 수건을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지 않고도 꼼꼼히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숨을 잘 쉬는 순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몸매 보정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꽉 끼는 속옷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을 방해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한 치수 큰 면 100% 속옷을 입으라고 처방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사타구니의 혈관을 조여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막아 하체 부종의 주범이 됩니다.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삼각 팬티를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진물이 나는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사각면 속옷으로 바꾸고 딱 2주 만에 그 지독하던 증상이 거짓말처럼 좋아졌죠. 세 번째, 나비 자세로 굳어버린 혈관을 뚫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피가 콸콸 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인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그리고 나비가 날갯짓하듯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팔랑거리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앉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세운 뒤 무릎을 바깥쪽으로 툭 떨어뜨려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늘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체의 피와 림프액이 뻥 뚫려 하루 종일 다리가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와 파우더로 피부 장벽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 살길이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한 천연 보습제를 얇게 바르라고 권합니다. 여름철이나 땀이 많이 날 때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 개월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통을 갖다 버렸어요. 다리 붓기도 싹 빠져서 신발이 헐렁해졌고 며칠 전 병원 갔더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전신의 피가 도는 고속도로이자 간 건강을 지키는 관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겁니다. 뇌를 깨우는 스위치, 등과 두피를 자극하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손이 닿지 않는다고 혹은 귀찮다고 소홀히 여기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천근만은 피곤하고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하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가스불 끄는 건 예사고,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만져봤습니다. 등 근육은 마치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건조했습니다.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고 때를 미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핵심 통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등 상부와 목 주변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돌처럼 굳으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수도 호스를 밟은 것처럼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굶주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가 딱딱하면 뇌압이 오르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두피의 건강은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이 닿지 않아 등을 대충 씻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어깨가 굳어 등 전체를 씻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반드시 사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비누 거품을 낸 브러쉬로 척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안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단순한 세신이 아닙니다. 브러쉬의 소리 등 피부를 자극하면 말초 신경이 깨어나고 척추 라인을 따라 굳어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뚫려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하고 나왔는데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맑아졌다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세요. 두피 마사지는 돈 안 드는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두피 밑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적절한 자극은 뇌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두피를 뼈에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 손가락 끝을 세워 두피를 누르고 두피 가죽 자체를 원을 그리며 5분간 움직여주세요. 머리카락을 비비는 게 아닙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도 이 동작을 응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굵은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힌 것 같다며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침대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만드세요. 척추는 우리 몸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가 굳으면 뇌와 몸의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전 5분간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끄덕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척추를 깨웁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세요. 무릎을 세우고 누운 채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브릿지 자세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인 83세 반경호 할아버지는 이 침대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개월 만에 15년간 그를 괴롭히던 만성 요통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5분 마사지로 꿀잠을 예약하세요.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곤두서 있던 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깊은 잠으로 유도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서로 해주면 좋겠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은 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척추를 대고 누워 위아래로 천천히 몸을 굴리세요. 뭉친 속근육을 기가 막히게 풀어줍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쨍하니 맑아졌고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삶의 활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5분의 기적,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듣다 보니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이걸 늙은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관리합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터득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5분의 기적 루틴입니다. 첫째,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요일별 관리를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지쳐서 포기합니다.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씩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 발 관리의 날, 족욕 집중.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림프 마사지 집중.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스트레칭 집중.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의 날, 브러쉬 목욕, 두피 마사지 집중. 나머지 날은 평소처럼 씻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돌아가며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위대한 비결은 대단한 시술이나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발바닥을 꼼지락거리며 마사지합니다. 식사 후에는 TV를 보며 5분간 나비 자세를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하루 15분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묶으세요. 새로운 습관을 억지로 넣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일에 기생시키세요. 아침 모닝커피 물 끓일 때, 발 뒤꿈치 들기 N발 마사지 저녁 9시 뉴스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머리 감을 때, 두피 마사지 잠옷 갈아입을 때, 겨드랑이 톡톡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40대, 50대가 아니라 바로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비로소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지독한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박사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다리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내 두 발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나게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제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결코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내 몸의 구석구석, 그 소중한 연결 고리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가지 부위만 제대로 어루만져줘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뒹굴며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이호선이 했다면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총명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3가지 뇌훈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90일 새 청년 의사 이호선 박사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